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정은이 올해 수만 명의 인원을 러시아로 조만간 또 파병할 것이라는 단독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얼마 전에 날아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올해 제대 대상인 군인 전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건설 인력으로 파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규모가 엄청 많을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17세의 군에 입대해 남성은 평균 10년, 여성은 5년 동안 군 복무를 합니다. 저번에 강민국 씨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성도 5년 의무 복무를 하게 제도가 변화됐다는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남성 군인도 운이 없으면 특수부대 같은 곳에 가면 13년이나 복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제대군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북한군의 실질적인 병력 규모는 80만 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물론 우리 국방백서는 130만 명 규모라고 하지만 북한의 인구에선 그 정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자기들 병력이 많다고 해주니 아마 좋아하겠죠. 별 볼일 없는 군대를 부풀려 주니까 말입니다. 여러 자료들과 북한 인구 통계 등을 통해 제가 추론한 병력 전체 숫자는 80만 명. 이것도 많이 쳐준 겁니다. 이 중 군관과 장기 복무 하사관 숫자를 빼면 병사는 많아야 6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60만 명 중에 남성은 매년 10분의 1씩, 여성은 5분의 1씩 제대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남성 제대군인만 보내는지, 여성도 보내는지는 아직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남성만 보낸다고 해도 3, 4만 명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작 차출돼 가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뇌물이 보편화된 북한에선 간부나 부자 자녀들은 돈을 뿌려가며 이래저래 빠질 것이 뻔하죠. 이건 김정은이 아무리 핏대를 세워도 간부들의 자식 사랑을 이기긴 어려울 겁니다. 운이 나쁘면 걸려서 처벌되는 간부도 있긴 하겠죠. 러시아에 간 제대군인들은 치열한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 복구에 투입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에 공병 1000명과 군 건설 노동자 5,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공병은 발표 직후 바로 갔고 노동자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제대군인들까지 합치하면 노동자 파견 규모는 몇만 명이나 되게 됩니다.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은 2017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지만 오늘날 유엔 결의안 같은 것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미국 대통령부터 유엔 60여 개 기구를 탈퇴하고 국제법이 아니라 내 양심이 잣대라고 하니 이런 세상에서 유엔 제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푸틴이 지킬 리도 만무하겠죠. 김정은은 대놓고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 하게 돼 신이 날 것입니다. 올해 제대될 군인들만 억울한 거죠. 이들 중엔 10년 복무 기간 집에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많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살펴봐도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고참군인 이모 씨는 100km 정도 떨어진 집에 1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했고 입대 4년차 백모 씨도 집에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인터뷰한 강민국 씨도 9년 동안 집에 못 갔다고 했죠. 군인들이 휴가 한 번 쓰지 못하고 10년씩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부대에서 보내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북한군에서 무슨 그리 엄중한 군율을 세우고 있겠습니까? 가난한 집 병사들이 집에 못 가는 이유는 집에 갔다 오면 쌀 한 배낭이라도 메고 부대에 돌아와 군관들에게 뇌물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면 집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갈 기회가 있어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의 효도가 집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돈 많은 집 자식들은 군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집에서 몇 달씩 놀기도 합니다. 아주 돈이 많으면 부대에 정기적으로 돈을 붙이고 몇 년 동안 놀다가 적당히 입당을 하고 대학에 갑니다. 그 정도 돼야 힘이 있는 간부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날벼락을 맞은 제대 군인들은 제대 후 집에 돌아가 결혼하고 싶은 희망으로 10년씩 버텼는데 그 희망이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27세까지 연애를 못 해본 청년들 수만 명이 옛 우크라이나 영토에 풀리면 강력범죄가 마구 터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될 리는 만무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면적은 북한의 영토 면적과 맞먹는 약 12만 평방킬로미터이지만 북한 제대군인들이 투입될 지역은 이 중에서도 심하게 파괴된 일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곳은 민간인들도 이미 다 피난을 떠나 약탈할 것도 변변치 않은 그야말로 폐허에 불과합니다. 주인을 잃고 떠돌던 개도 아마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북한이 제대 군인들을 러시아로 보내기로 한 이유는 이들이 통제하기 가장 쉬운 집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엔 군에서 10년씩 복무하면 대개 노동당에 입당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엔 10년을 군 복무해도 입당하는 군인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저번 강민국 씨 인터뷰에서 다 나온 얘기죠. 100명 제대되면 입당자가 5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제대할 때 당국이 인력이 모자라는 공장이나 농촌, 탄광 등에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당 당증을 받으면 더 볼 일도 없는 험지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배치되면 어쩔 수 없이 문서가 해당 지역에 넘어가겠지만 험지에 받은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집으로 도망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북한도 머리를 쓰다가 파견지에서 2, 3년 정도 지켜보고 입당시키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북한에서 노동당원의 위상이 옛날보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만 많으면야 뇌물을 써서 노동당원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돈이 많을 수는 없겠죠. 돈도 없고 당원도 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원이 돼야 돈을 버는 좋은 기회가 차려질 확률이 높겠죠. 여성의 입장에선 돈도 없는데 당원도 못 돼 출세의 꿈이 막힌 남자는 저런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군 복무하고도 당에 입당하지 못한 청년들은 몇 년을 더 울며 겨자 먹기로 버팁니다. 그렇게라도 당원이 못 되면 잃어버린 내 청춘 10년을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이번에 러시아에 가는 제대 군인들에게도 현지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잘해야 입당시킨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20대 청년들은 코를 깬 불임소 신세가 됐습니다. 27살에 제대돼 또 러시아로 가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이러고도 김정은은 정작 출산율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대회에 나와 질질 짜며 헛소리를 해댑니다. 저건 참 희한한 괴물입니다. 러시아로 가면 이제 남은 것은 고된 중노동이겠죠. 앞서 러시아로 파견됐던 북한 근로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고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인터뷰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4시간 자고 숙소도 건설 중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월급 중에 본인의 손에는 10분의 1이나 떨어질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충성 자금이라고 다 약탈해 가죠. 이렇게 노동자들을 열심히 채찍질해야 김정은의 주머니가 불룩해지니 이번에 갈 제대군인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러시아 비계라도 좀 실컷 먹여 제대군인들의 슬픔을 위로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요즘 돌아치는 행보는 참 웃기죠. 새벽부터 김정은은 평양에 만드는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건설장에 설준이 주연이 가족을 데리고 나가 지게차를 몰며 나무를 심느라 분주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게차를 몰고 있는 김정은의 표정은 아주 신이 나서 죽는 인상이었습니다. 그게 신이 날 일일까요? 전투위훈 기념관이라고 짓는 곳을 위성으로 내려다보니 기념관 옆에는 400여 명의 전사자 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매체에 등장하는 전사자는 약 25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직 150명 정도의 몇 자리가 비었고 많은 젊은이들을 더 희생양으로 제물로 바쳐야 기념관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때문에 20대 청춘을 억울하게 바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투위훈 기념관이라는 곳에 가서 신이 나서 돌아치는 김정은을 보면 악마도 저런 악마가 따로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제물로 바쳐져야 할까요? 한 놈만 제물이 되면 끝나는 일인데 세상 돌아봐도
참 그게 어려운 일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